자, 항상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자국 안에 공장들을 많이 짓고 이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당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것들도 정리를 싹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오는 것이 관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세라는 건 이제 세금을 물어서 수익을 얻어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의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세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고 이 혼란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실제로 입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정책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또 무엇이냐? 환율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강달러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제 달러 벌이를 하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현대차를 보면 아주 단적으로 그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매출을 한번 보세요. 달러가 상승함에 따라서 매출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업이익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오일 쇼크 사태 이후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때 일본이 강달러 현상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거죠.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달러 벌이를 통해서 이득을 봤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우리가 뺏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금리를 그렇게 올려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화법 자체가 좀 사람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현대차 입장에서 갑자기 뭐 강달러였으면 좋겠어, 그렇게 바램을 갖는다고 해서 강달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금리 정책을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아는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엔화를 강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약세를 유도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금리 정책을 써서 어떻게 됐어요? 내수 시장을 살리려는 정책을 썼는데 그 돈들이 다 부동산으로 가서 사람들이 막 취업도 안 해요. 부동산 오르고 주식 오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잃어버린 뭐 20년, 30년 뭐 이걸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거고요. 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런 과정에 뭐 완벽하게 뭐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약달러를 유발하면서 이제 수출 기업들, 미국 외에 다른 기업들의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한다면 앞으로 현대차와 같은 이렇게 수출 기업들, 달러 벌이를 했던 기업들의 매출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자, 지금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장기전을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이 오른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원래 주식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가 좀 일반적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특히나 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식에 투자를 하죠.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수익을 본 사람도 적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식에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 먼 미래를 준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시장이 너무 많이 폭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 쇼크가 오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간간히 신경을 쓰는 척 하겠지만 지금 시장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는 거, 그리고 약달러를 유발해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트럼프의 방향성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기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기조 속에서 앞으로 주식을 던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전에 엔캐리 청산 때 주가가 마이너스 한 15% 정도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전만큼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빠진 충격도 사실은 크긴 하지만 이 정도만큼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더 오른 상태에서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랐다 조정 이만큼 받는 것과 이만큼 올랐다 조정 이만큼 받는 건 다르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의 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인상할 때, 빠르게 인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주가가 1년 동안 주저앉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면 트럼프가 이렇게 좀 무관심한, 간간히 개입하고 이런 부분만 생각한다면 미국 경제가 한 방에 무너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걸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원래 이전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는 있어 왔고, 더군다나 지금 정치적으로 좀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세다 뭐다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불안감이 고조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뉴스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쉽지 않겠죠. 어떤 가격이 어떻게 오를지 모르고 어떤 가격이 어떻게 폭락할지 모르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더 꺼리게 되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경기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도 있겠죠. 좀 부실한 기업이 있어요. 자본 여력이 지금 버티다 좀 나아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들이 움직이고 증시에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실한 기업들은 이제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뭐든지 할 텐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파산 신청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파산 신청하는 건 증시에 별로 영향이 없죠.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글로벌에 문제가 생겨야 증시에 큰 타격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회사들은 내수 기업들도 있겠지만 수출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에 영향이 없으면 내수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크게 증시가 움직이는 경우는 많이 없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터져도 뭐 사실 그렇게 큰 타격 없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홈플러스 사태가 터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관세가 실제로 올라가고 보복 관세하고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면 증시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더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모두를 다 살려서 증시를 올라가게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순환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부실 기업들이 정리가 되는 게 순서예요. 이게 정리가 되고 건실한 기업들,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뭐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하면서 살아남고 걔네가 다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가 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끌고 갈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이제 무너지고 자빠지게 될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전과 다르게 감시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의 상황처럼 금리를 또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참 뭐랄까, 어쨌든 본인들도 그게 본인 일이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금리를 잽싸게 내려요. 왜냐면 자기네 탓이 되면 또 안 되거든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는 투매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매가 나오면 심리가 꺾이게 돼 있어요. 투자하는 심리가. 야, 얘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안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한 개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한다. 예상치도 못하게. 그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더 커지게 되면서 증시가 더 깊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파산 기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증시는 밑을 더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위에 산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하면 투매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트럼프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좀 증시를 정리하고 나갈 사람 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고 달러가 약달러를 이제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사람들도 일하겠지만 뭐가 또 일하겠어요? AI도 여기서 일할 것이고 로봇도 여기서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회복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관세를 올려서 이제 뭐 세금을 걷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물품의 경쟁력을 떨구는 효과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상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미국 종목들 뭐 테슬라나 뭐 팔란티어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낙폭이 워낙 커서 손절하기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나 좀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다시 노려야겠죠. 주식은요,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는 이제 단기 매매 아니면 지금은 길게 매매할 수 있는 시즌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해요. 오히려 중국 증시가 좀 반등하는 기미가 보였죠. 네, 그래서 아주 이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중국에게 돈이 쏟아진다든지, 지금 유럽에게도 좀 돈들이 쏠리는 거 보셨죠? 아니면 신흥국가에 돈이 쏟아진다든지, 또는 정말 뜬금없게 한국 시장에 돈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력 마음이에요. 갖다 붙이면 지네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주요 저항을 뚫기만 하면 돼요.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이렇게 몸을 사리는 위주로 관망하는 게 아마 속도 편하고, 저기 뭐 역류성 식도염도 저기 방어할 수 있고 또 탈모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마음이 편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